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역시 흥미로운 소식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 이스라엘의 아주 이 슬기가 돋보이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리스 정말 생존을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해군의 21세기 최대 실패작으로 불리는 LCS급 연안 전투함을 기반으로 만든 전투함이 그리스에 무려 8척이나 수출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일까요? 그리스 해군이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다목적 수상 전투함 MMSC 8척을 도입한다고 록히드 마틴이 현지 시각 3월 12일 밝혔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우리는 그리스 해군에 해상 작전 능력을 제공하고 MMSC 사업을 통해 그리스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라며 이번 주 우리 회사 팀이 그리스 조선소를 방문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 LCS 프리덤급을 기반으로 제작된 MMSC는 118.6m 길이에 만재 배수량 3,600톤급의 선체에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컴베타스 21 전투 체계를 얹고 무장을 강화한 수술용 호위함입니다. 이 호위함은 8발의 하푼 함대함 미사일과 CLM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대단히 빈약한 무장을 하고 있는데요. 구매자가 추가 비용을 내면 마크 41 수직 발사기를 심어 최대 32발의 ESSM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 호위함 8척을 그리스 현지에서 건조하고 절충 교역으로 록히드 마틴에 의한 메코급 호위함 개량 사업 그리고 미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인 컨스텔레이션급의 개발과 건조에도 지분을 얻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미 해군에서 함장의 무덤이라 불리며 골칫덩이로 취급되는 LCS 기반의 군함을 무려 8척이나 사려는 그리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LCS 프리덤급이죠. 록히드 마틴에서 만들었고 미 해군이 이 1번함인 프리덤을 2008년도에 취역을 했고 이 2번함은 이제 인디펜더스 다른 이제 제너럴 다이내믹스 만들었죠. 그 3번함인 이 포스워스 이 프리덤으로서는 2번함이죠. 이걸 지금 2008년도에 1번함인 프리덤 그리고 2번함인 포스워스를 2012년도에 취역을 시켰는데 이걸 벌써 퇴역시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이 프리덤은 불과 뭐 한 12, 13년 쓰고 퇴역하고 포스워스는 10년도 안 쓰고 퇴역합니다. 왜냐? 워낙 문제가 많고 추진기관, 전투체계, 배선 뭐 전 영역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워낙 발생하기 때문에 함장의 무덤이다. 함장 얘기만 가면 이제 이 모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최악평을 듣는 이 LCS 연안 전투함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이게 20척 이상 플러스 알파 건조 계획을 했다가 16척에서 스톱을 하고 그냥 끝냅니다. 그런데 이 16척 만든 것도 제대로 쓰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10년도 안 쓴 2번함마저 퇴역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가기에는 이 함이 얼마나 잘못 만들었겠냐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가 이걸 지금 8척이나 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LCS 프리덤을 미 해군이 구입한 가격을 보면 5억에서 6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물론 1번함은 8억 달러를 주고 구입했는데 이건 이제 초도함이니까 그렇고 그 이외에 이제 양산함들은 주로 5억에서 6억 달러 정도. 그러면 우리 돈으로 뭐 한 6천억에서 7천억 원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그럴 정도의 비용이라면 차라리 우리 대구급 2척을 살 수 있죠. 대구급은 무장 모든 면에서 이 프리덤보다는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이다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그럴 정도의 차이인데 왜 그러면 이 그리스는 이런 형편없는 군함을 사냐. 이제 록히드 마틴 입장에서는 20척 플러스 알파를 계획했다가 16척에서 끝내버리니까 이제 뭔가 경제적 어떤 그 계획상의 손실이 생기죠. 그걸 미 국방부에서는 록히드 마틴의 마이너스를 보전해주는 차원 그렇게 보전해주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이 쓰레기를 치워주는 쓰레기 청소부가 나타난 거죠. 그리스. 그럼 그리스는 왜 이렇게 쓰레기 청소부를 자처하냐? 지금 터키와 그리스가 지금 이 유전 문제를 가지고 으렁으렁거리고 있고 서방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리스 편을 들어주고 있죠. 터키 혼자 고립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 그 유전의 이권을 아마 그리스는 서방 세계에다가 확
나눠주는 모양새가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이 전투기를 막 보내주고 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 프랑스 뭐 경쟁적으로 지금 영국까지 나서서 그리스를 도와주느라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막 많은 이 이권을, 유전의 이권을 지금 이 서방 세계에 나눠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터키와 전쟁을라도 벌이게 되면 이건 뭐 그리스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 입장에서는 내가 유전에서 뭐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는 줄 수 없어. 라는 그런 민족적 감정도 있을 테고. 그래서 미국에게 보다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러브콜로 미국이 완전히 쓰레기 똥으로 생각했던 이걸 이제 똥을 치워주고 쓰레기를 치워주는 이런 역할을 자처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 이 그리스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 처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프리덤 정말 우리는 뭐 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걸 도입해서 어쨌든 소개의 목적인 외교적인 목적은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최근 미 공군이 F-15EX 대량 구매를 추진하면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F-15CD 전투기의 조기 퇴역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 기체들에 대해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미 공군에서 나오기 시작한 F-15CD 중고 전투기 물량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고 F-15 기체를 대량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더 드라이브가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 공군이 F-15CD를 대체하기 위해 F-15EX를 구매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미군이 버리는 쓰레기를 보물로 만들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후 F-15 기체들의 자국산 전자장비를 따라 바즈 2000이라는 업그레이드 사업을 실시해 환골 탈퇴시킨 바 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국방부는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F-15B와 F-15D 등 복조화 기체를 개조해서 원거리 타격 작전에 사용할 위성 통신 허브 겸 지휘 통제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대형 전투기를 미니 조기 경보기이자 통신 중계기로 사용하는 구상은 구소련의 미그 25대부터 존재해 왔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같은 구상은 이란에 대해 장거리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데 F-15 복조기 개조 지원기가 대단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F-15D를 개조해 무인 전투기를 통제하는 지휘 통제기로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과연 이스라엘의 바람대로 미국이 F-15EX를 대량으로 도입해 노후 F-15 기종들을 조기 스크랩시키고 이들 물량을 이스라엘이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이 F-15 전투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F-15EX를 대량 도입에 나서고 있죠. 일단 144대는 확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많으면 300대 이상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스트라이크 이글까지 대체를 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이 시리얼 넘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F-15CD형 중에서 이제 복좌기들 중에서 최후기형들이 1993년도에 생산된 기종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8년,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진행될 시점에서는 한 30년. 그러면 30년을 썼다고 한다 하더라도 요즘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걸 가져와서 개량을 한다면 최소 15년, 많으면 20년을 더 쓸 수가 있죠. 요즘 전투기들 워낙 고가기 때문에 연골 다 이제 기골 보강해가지고 40에서 50년은 다 쓰지 않습니까?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뭐 아주 싼 값에 가져와서 15에서 20년을 더 쓸 수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F-15 자체가 워낙 이제 엔진 파워가 좋고 기동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또 덩치가 크니까 항속거리가 길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강력한 출력의 레이더를 장착하고 그렇게 해서 장거리 타격 작전, 뭐 이란 같은 데를 폭격하러 가려고 하면은 뭐 거의 뭐 수천 킬로 공중구비를 몇 번 받아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현장에 가서 모든 지휘를 할 수 있는 지휘 통제기가 필요하고, 그 통신 자체를 본국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중계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는 또 무인 전투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무인 전투기를 원거리에 날아가서 거기서 또 통제할 수 있는 통제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F-15 중에서 D형 복좌기를 중점적으로 들여와서 이걸 이제 그런 용도로 쓰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바로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시리아를 폭격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죠. 뭐 이라크만 하더라도 뭐 시리아만 건너가면 되니까 딱히 멀지 않으니까 그럴 필요가 많지는 않은데 이란은 뭡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자전기가 가고 전자전기는 덩치가 크고 기동성도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전자전기가 제대로 갈 수 없고 조기 경보기도 제대로 갈 수 없죠. 그런데 원거리 항공 이 큰 전역 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전자전기나 조기 경보기 없이 위험하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백하계곡 전투라든지 모든 전투에서 전자전기 지원을 받으면서 전투를 해왔는데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당면 위협은 이란인데 그 이란을 타격하기에는 너무 멀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전자전 제밍을 해주고 통신을 중계를 해주고 통신을 마비시켜주고 하는 그런 용도가 필요한데 또 기동성까지도 좋아야 되고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럼 뭐냐? 이 F-15 미국이 D형 퇴역하니까 이거 가져오자. 미국은 이걸 퇴역을 하고 나면은 애리조나주 투싼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이제 사막이 있는데 투싼 공항 옆에 이제 민간 공항과 군용 공항을 같이 씁니다. 그 투싼 공항 옆에 이제 아르막이라고 하는 이 사막에 건조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제 스크랩에서 다 주기를 해놨어요. 보관을 하고 있죠. 우리 한국의 P3C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제 8대를 추가 사막에서 찾아내서 우리가 중고를 사왔는데 여기 가면 쓸만한 거 많습니다. 저도 정말 실제로 가보니까 이야, 저것도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저것도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기체들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걸 사오겠다라는 건데 이스라엘의 이런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고 이렇게 정말 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중고품이라도 개의치 않고 가져와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